18세기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자동차가 등장하자 마차를 끄는 마부들과 인력거꾼들은 직업을 잃었습니다. 타자수 또는 계산수와 같은 직업도 컴퓨터의 등장으로 사라지게 되었죠.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AI의 등장으로 인해 많은 직업들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AI 시대를 맞아 우리가 미리 예측하고 대비해야 하는 변화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한민국 두 형제에게도 고민이 생겼습니다. AI에 대해 알아갈수록 깊어지는 고민이죠. AI가 점점 발전하다 보면 인간의 영역이 점점 사라질 텐데. 그러게. AI가 이것저것 다 해먹고 우리 백수 되면은 못 먹고 살지? 근데 형, 응? 우린 지금도 백수야. 야, 백수 하지 말라 그랬지. 취준생. 좋은 마인드 내비두고. 아, 그게 그거지. 야,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새로운 일도 생길지 어떻게 알아? 그럼 AI 지식센터에 물어보면 되겠다. 아, 그러게. 이제 오실 때가 됐는데. AI 지식센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유, 알죠. 식사는 하셨나요? 안 그래도 궁금한 것도 있고. 이 딱 적절한 타이밍에 불러주셨어요. 네, 어떤 것이 궁금하신가요? AI가 인간의 직업을 얼만큼 대체할 수 있을까요? 저희 다 실업자 되는 건 아니죠? AI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전문가 선생님께 답변을 들어보시죠. AI가 할 수 있는 일과 AI가 할 수 없는 일을 직업의 분류나 업무 분야로 나누는 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무의미한 듯합니다. 모든 일이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단순한 일과 복잡한 일, 새로운 일과 반복적인 일, 직관이나 운이 필요한 경우도 기존의 경험에 기반을 두는 경우도 어느 정도는 섞여 있다고 보거든요. 또한 어떤 부분은 속도와 효율성보다는 다소 느리더라도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고도의 정확도가 중요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정확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직업의 분류로 나누는 것보다는 처리해야 할 문제의 특성을 하나씩 보고 판단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공지능도 느리게 처리할 수가 있다고요? 지금까지 빠르고 정확하다고만 들었는데 왜죠? 우선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의 차이를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도학습이란 사람이 먼저 모든 답을 입력해 놓고 인공지능이 이를 따라하도록 학습시킨 것이라는 것을 이미 봤습니다. 미디어에서 인공지능이 99%의 정확도를 보였다는 식으로 발표하는 것은 대부분 이 지도학습입니다. 이를 공식적인 수치로 오인하여 비지도학습도 이런 정확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우리가 데이터를 많이 들고 있으니 뭐라도 놓고 돌리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오해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비지도학습으로는 90%의 전후의 정확도가 나와도 상당히 훌륭한 경우고, 그나마 이게 어디에 속하느냐 같은 다중분류 문제가 아니라 맞다, 아니다, 또는 정상이다, 이상이다 같은 양자 선택의 문제인 이진분류에 국한된 정확도입니다. 여기서 문제 드리겠습니다. 깜짝이야. 뭐야? 오늘도 뭐 하는 거였어요? 저희가 그냥 궁금해서 온 건데. 문제입니다. 인공지능은 땡땡땡의 양이 충분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다. 여기서 땡땡땡은 무엇일까요? 주관식입니다. 주관식이요? 와, 잔인해. 학습의 양. 아, 두 글자인데 이거 아니지? 데이터다, 데이터. 맞죠? 아, 나도 그 생각했는데. 내가 먼저 말했거든? 그럼 저는 딥러닝으로 가겠습니다. 정답은 데이터입니다. 대박! 나 천재! 그래, 좋겠다. 천재라서.
정보의 복잡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적어도 10만 개, 보통 100만 개 이상의 답이 달린 데이터가 확보되어야 인공지능의 정확도가 나오는데요. 답이 달려있지 않거나 정답만 달린 데이터나 혹은 오답만 달린 데이터만 있거나 정답과 오답의 비율이 너무 크게 차이날 경우 인공지능은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대표적인 경우가 땡땡 탐지라는 기술 분야인데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여기서 땡땡은 무엇일까요? 와, 이거 진짜 너무하시네. 아, 긴장 완전 풀고 있었는데. 그리고 또 주관식? 아, 인간적으로 좀 찬스라도 좀 주세요. 야, 인간이 아니시잖아. 저기, 이거 AI적으로다가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정상 탐지, 2번 이상 탐지, 3번 예상 탐지. 이건 더 헷갈리는데. 정답! 데이터가 적절히 있어야 오답을 찾아야 된다는 말 아니야? 난 2번, 이상탐지! 난 모르겠으니까 너랑 반대로 할란다. 1번 정상탐지.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네, 이상탐지라는 기술 분야인데요. 수많은 정상 카드 결제 중에서 극히 일부의 부정 결제 탐지, 정상적인 인터넷 사용 행위 중에서 해킹 시도 찾기, 정상 부품 중에서 불량 부품 찾기, 다수의 정상인들 중에서 극소수의 질병 예측하기 등 이런 사례입니다. 이런 분류 문제를 단일 클래스 분류 문제라고 하는데 오토인코더 같은 딥러닝 기술로 어느 정도 이상치를 걸러낼 수는 있지만 높은 정확도를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아직 AI 때문에 우리가 백수가 될 일은 없다는 거죠? AI가 사람의 업무를 모두 처리하기는 힘든가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위와 같은 제약 없이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되고 각 분류관 비율이 어느 정도 균형을 갖췄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는 인공지능이 잘 맞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게 전자일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후자일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대부분 후자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사람은 처음 보는 경우라고 해도 경험과 상상력을 이용하여 추상화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비록 처음 보는 것이라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강인공지능처럼 종합적 사고가 가능해야 하는데 지금까지의 약인공지능은 그렇지 못합니다. 즉,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나오면 지금의 인공지능은 잘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이 나타날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처음 보는 데이터, 새로운 유형에 대한 문제에는 취약하다 이거구나. 우리 인간은 처음 접하는 문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어보잖아. 지금 우리처럼. 물론 그렇다고 정답을 다 찾는 건 아니지. 그건 우리가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고 공부 많이 했으면 더 잘 맞췄겠지. 그러니까 AI도 데이터가 쌓이면 인간보다 빠르고 정확해질 수 있다는 거 아닐까? 그러게. 여기서 오늘의 마지막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인공지능으로 대체하기 가장 어려운 직업은 무엇일까요? 1번 캐셔, 2번 생산직 근로자, 3번 심리상담가, 4번 의사. 1, 2번은 아니고 3번 아니면 이 4번인데. 나는 4번. 난 3번. 심리상담은 요새 컴퓨터나 앱이 더 잘해주던데? 아, 저번에 AI 주치 그 배운 거 기억 안 나? 하여튼 정답은 들어보면 알겠지. 정답은 3번 심리상담가입니다. 거봐, 내 말이 맞지? 오늘 망했네. 인공지능의 발달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직업과 사람 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것이고
우리가 막연히 두려워하는 것보다 영향이 걱정할 만큼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직업을 인공지능이 미치는 영향도에 따라 크게 4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분야에는 꼭 인공지능 때문이 아니더라도 자동화, 무인화라는 이름으로 이미 어느 정도 기계로 대처되었기 때문에 꼭 인공지능 때문에 직업이 없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즉 일자리가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인공지능을 통해 단순 자동화를 어떻게 더 지능적으로 개선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된 숙련자들의 일자리는 오히려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무리 첫 번째 분야에 속한다 하더라도 인공지능 자체의 오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단순히 인공지능이나 기계의 오류를 사람에 대체한다기보다 왜 인공지능이 그런 실수를 했는지 판단하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까지 개선할 수 있거나 실수에 대한 고객의 불편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센스를 갖춘 분이라면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죠. 아마 대부분의 경우는 2번째와 3번째 분야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지금도 어느 정도 진행 중인데요. 인공지능을 업무에 도입했을 때 어느 정도 정확도가 나오고 효과가 있을지, 즉 해당 프로젝트나 제품 개발을 진행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자체를 이 분야에 고도의 경험을 쌓은 사람이 하게 됩니다. 이 판단이 잘못되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만들고도 진짜 무용지물인 인공지능이 나오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경험상 잘 만들어진 인공지능은 아직 전적으로 인공지능을 만드는 사람의 역량에 달려 있고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은 지속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뭔가 안심이 된다. 물론 우리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잖아. 아직까지는 2번째, 3번째 분야의 경우 프로젝트나 제품이 성공적이어서 인공지능이 잘 만들어졌다면 기존 인력들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되기보다는 기존 인력들이 좀 더 쾌적하게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인공지능으로 스트레스가 줄고 워라밸을 찾게 되는 경우를 오히려 더 많이 봤습니다. 기존의 불합리한 요소들이 긍정적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럼 마지막 4번째 분야는 뭔가요, 선생님? 4번째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마지막 4번째 분야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분야나 사람의 생명이나 운명을 결정하거나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라고 보여집니다. 성직자, 심리상담 치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의 교사, 동화작가, 인문학에 대한 연구 분야 등이 있겠네요. 인공지능에 막연한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꼭 필요한 분야를 찾아 잘 활용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할 듯 합니다. 나 결심했어. 저 중에 뭐 하나라도 되기로. 인공지능이 넘보지 못할 능력자가 되기로. 과연? 인공지능의 학습 속도가 훨씬 더 빠를 것 같은데? 이거 성직자 준비를 해야 하나? 그건 또 아무나 하는 줄 알아? 자, 여기서 오늘의 미션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맞다. 미션. 오늘의 최종 스코어는 3대 0으로 민국님의 미션 성공입니다. 대한님은 아쉽게도 미션 실패네요. 예! 완승이다! 좋겠다, 이겨서. 너 이겼으니까 치킨 쏴. 좋아. 대신 다리 2개는 다 내 거. 야, 그런 게 어딨어, 치사하게. 이긴 사람 마음이지. 삼문다 씨, 저희 이제 갈게요. 오늘 감사했습니다. 야, 날개는 나 다 주면 안 되냐? 여러분, 다시 만나요. I'll be back.